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회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혜경 고문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오늘 분석을 해주실 텐데 LG화학은 특이하게도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예. 먼저 좀 차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라이 릴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좋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성장을 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일라이 릴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현재 항암이나 항치매, 그리고 당뇨나 비만과 같은 지금 크거나 아니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런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제조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여기는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신약을 포함한 이 바이오 산업을 최대한 이제 제조 포함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건 그동안 미국에서 많이 개발을 했고, 우리가 CMO라고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일본이나 인도 이런 데서 약을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요즘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주춤하거나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체돼서 약 53조 원의 시가총액에서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 주가가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에 보면은 이런 바이오 산업을 성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파트너 아니면 동맹국과 함께 바이오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대형 호재다, 이렇게 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실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이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거를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좀 하나씩 좀 살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라이 릴리인데요. 일라이 릴리는 신약을 개발하고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는데 주로 당뇨나 항암, 그리고 자가 면역 이런 쪽에서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한 30조 원 이상 되는데 시가총액은 약 300조 원 이상 되는 그런 미국의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PR로 보면 약 40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배는 미국의 빅파마와 비교했을 때는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라이 릴리가 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관련한 도나네맙이라는 이 치매 치료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뇨, 비만과 관련한 임상이 있습니다. 이 도나네맙이 만약에 2023년도 내년에 FDA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2026년도에 시장에서는 매출액을 약 3조 원 이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이 비만이 2028년도가 되면은 매출액이 약 한 12조 원 되는 이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경쟁 관계가 이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라이 릴리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나 아니면 비만과 관련한 임상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이제 매출에 예상을 할 때 지금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거를 이제 다 흡수를 했죠. 그래서 했는데 2023년에 약 3조 원 매출액을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6년이 되면 약 4.9조 원에 대한 매출액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6%이고요. 앞서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약 29% 정도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이제 에피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를 하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주목하는 게 바이오 에피스는 주로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고 기존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바이오 에피스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파이프라인 중에 임상 1상에 급성 췌장염으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1상이 미국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이 CMO 가장 이제 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상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로 보냐라고 했었을 때 CMO만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 69조 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부분은 예상 그 시가총액을 약 8조 원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바이오 에피스의 시밀러와 CMO 그리고 에피스 안에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또 이렇게 주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서 일라이 릴도 신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게 300조 원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림에서처럼 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LG화학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은 연간 약 2천억 원을 R&D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R&D 투자에서 어떠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당뇨, 대사, 뇌시, 알코올성 지방간염이죠. 항암 아니면 면역 이런 쪽에 대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전에 한 40여 년 됐습니다. 연구개발 쪽 이 의약품 개발하는데 R&D를 투자해 왔었고요. 1981년도에 국내 민간 기업에선 최초로 유전공학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런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제가 R&D 비용 2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매출 대비로 봤었을 때 약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G화학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에 대한 영역을 보시게 되면 당뇨나 대사, 항암, 면역 어떠신가요? 앞서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 말씀드렸던 글로벌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큰 시장 아니면 앞으로 더 커질 시장.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지금 항암제 시장 크죠. 알츠하이머 치매 만약에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하게 또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이고요. 당뇨 비만 이런 시장 커질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치료제를 LG화학이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화학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차홍선 대표님. 자, 최근에 화학업종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LG화학인데 LG화학 주가 좀 알아볼까요? 예, 그 LG화학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조금만 이렇게 주식 차트에서 좀 떨어져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LG화학의 이제 시가총액 차트인데 저점을 3번을 형성을 했고 고점을 3번을 형성했습니다. 저점이 뭐냐 하면은 2009년도에 저점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저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 저점이 있었죠. 이렇게 연결을 쭉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 2018년도, 2021년도인데 지금 어떤 상태로 보이세요? 2021년도를 고점으로 쭉 주가가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그럼 2020년 대비 조금 이제 소폭 올라간 수준은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갔지만 이제 지분에 대한 가치 그리고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캐파 증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에 대한 가치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우리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2020년 대비 지금 현재의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관조하는 자세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화학주, 저점 잡아보기 이런 형태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외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외부 환경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3.25%로 올리면서 유가가 $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배럴당 $80. 그럼 미국 천연가스 기준으로는 MMBTU당 $7면은 유가가 한 63불, 65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석유 가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석유 가스가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그걸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3.25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일각에는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너무 고금리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과한 수준 아니냐는 그런 견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3.25%에서 유가라든지 가스가 제가 볼 때는 잡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급격하 최근에 유동성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시지 않나요? 그러면은 원가가 쭉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물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누르고는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좀 선반영돼 있다?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유달리 화학 기업들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면은 중국의 가동률이 지금 안 좋았거든요. 중국의 가동률이 보면은 예를 들면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인데 데이터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 30%의 전 세계 공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80% 정도의 가동률이 올랐다예요. 셧다운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5 내지 한 7% 정도는 가동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중국이. 생산을 더 해야 되는데 생산을 못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화학 기업들이나 철강 기업들은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니까 한 5%를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5% 큽니다. 감가상각비 부담이 커요. 그래서 이익이 좀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면은 한 10월 16일 전후에서 중국이 연임을 결정하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특화된 410 맞고 그다음에 풀린다? 아니면은 모더나의 백신이 들어가서 부스 씨앗을 한다? 그런 식으로 풀려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한국 기업들만의 특징이 가동률 5% 올라간다? 스페셜 이벤트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화학주,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조심스럽게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